자, 바로 수정 시멀 법칙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멀 법칙은 2020년에 제가 이 유튜브 초창기에 이렇게 되게 허접하게 만든 법칙이었는데요. 이 시멀 법칙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진단 키트, 나를 돌아보는 그런 진단 키트였는데 이게 너무 잘 맞는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 논문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었죠, 당시에. 근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제가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좀 작업을 했고요. 일단 지난 5년 전 버전을 간략하게 보시면요. 요 시멀 법칙은 앞에 요 글자 알파벳을 딴 건데요. 이니셜을 SEMAL. S는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영어 실력, 잉글리시. 세 번째는 돈, 머니가 얼마 정도 필요하고. 네 번째는 ability, 능력. 다섯 번째가 럭인데요. 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5가지 중에 자기가 이제 해당되는 데 스코어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종합이 2점이면은 미국에 상륙이 가능하다. 랜딩이 가능하다. 3점이면은 취업이 가능하다. 미국에. 종합 5점이면은 미국에 정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고 어디서 내가 점수를 채울지를 잘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였죠. 네, 시멀 법칙.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뭐 이제 어설픈 1점, 강력한 2점 이래가지고 영주권 시민권이 있으면은 강력한 2점을 획득. 그죠? 이제 뭐 H1B 비자면은 있으면 1점 획득. 영어는 영어과서 3년 정도 체류하면은 1점. 그 아니고서는 이제 다 빵점이죠. 그리고 아주 컬처 네이티브 정도 돼야지 2점. 그 머니는 당시에 1년에 5천만 원을 쓸 수 이제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내가 취직이 되면, 그죠? 미국에서 직장인이면은 당연히 이거보다 이상 보니까는 1점은 확보되는 거죠. 이제 강력한 2점은 현찰로 10억 정도를 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빌리티, 전문성이 어떤 영역에서 상위 0.1%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리고 스몰럭이고 빅럭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을 시켜서 만들어 봤는데 2025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고는 너무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예. 시멀 법칙이 더 이상 시멀 법칙이 아니더라고요. 만들다 보니까. 요거 이제 중요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스말레 법칙이라고. 스말레. 예. 스메일이라고 읽을까 하다가 별로 입에 잘 안 붙어서 스말레. 예, 스말레 법칙. 수정 시멀 법칙입니다. 예, 스말레 법칙. 그 앞에 거랑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예, 다른 점이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M이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머니가 두 번째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ability, A도 올라갔죠. 그리고 영어가 좀 제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서대로 쭉쭉쭉 있는데, 영어가 제일 밑으로 떨어졌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이제 취업 컨설팅을 진짜 뭐 엄청 많이 해오면서, 그죠? 상담과 취업 컨설팅, 유학, 그럼 뭐 영주권까지 하면은 아마 누적 상담 실적으로 하면 한 1000건이 넘을 겁니다, 진짜. 예. 진짜 정말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가 있었죠. 예, 시멀 법칙은 단순히 제 통찰력, 당시에 갖고 있던 제 통찰력으로 먼저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보완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이제 점수도 1점, 2점으로 단순화된 게 아니고 1, 2, 3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점도 있고요. 이렇게 스말레. 한번 볼까요? 스말레 법칙은 이제 점수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3점을 획득하면은 미국 상륙 가능하다. 예? 랜딩 가능하다. 4점을 획득하면은 미국 물 묻히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6점이 되면은 미국 취업이 가능하고 8점이 되면 미국 정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터스부터 한번 볼까요? 스테이터스는 이제 유학생이나 포닥 등의 비이민 비자, 뭐 F1, J1 이렇게 오시는 분들 1점. 그래도 아예 미국에 오지 않으신 분들, 비자가 없는 사람보다는 낫죠. 어느 정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OPT라는 것도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1점을 드렸고요. 그거보다 이제 이민 의도를 인정하는 그 다음 비자 H1, L1 등을 받았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좀 더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H1을 받았다가 이미 취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능성이 있고 더 높은 점수를 받고요. 영주권자 이상이다. 시민권이다. 나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이 있다. 이런 사람분들은 3점. 예, 여기서 바로 3점 먹고 들어갑니다. 예. 당연하죠.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으면 미국 랜딩 가능하죠. 그냥 올 수 있죠. 머니는 요거 이제 2억 for 2 years라고 해놨는데 이제 2년 동안 2억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근거해서 나왔냐면은 이제 가장 짧은 거인 석사학위, 2년짜리 석사학위인데 요즘에 2억 정도 들어요. 그 5년 전이랑 완전 달라졌습니다. 너무 비싸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우리가 겪었고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는 환율이 꼬라박아서
이제 1달러에 1,400원이 뉴 노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제가 뭐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이거는 이제 아예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곱하기 2가 돼버렸습니다. 1년에 1억씩 해서 2년 동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으면 1점. 그 다음에 10년 동안 10억을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취업이 됐으면 그죠? 이 두 번째 이점이 획득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1년에 연봉 1억을 받으니까 대충. 그럼 10년 동안 계속 내가 일을 하면은 되게 이점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고요. 3점은 이제 원타임으로 20억 정도 확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이제 본인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뭐 투자 이민이나 요즘에 나온 골드 카드가 이제 10억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억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20억 캐시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 3점. 어빌리티 볼게요. 어빌리티는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99.9%는 고만고만합니다. 99%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1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 평균, 입시해서 대학을 들어가신 분들. 물론 한국은 대학을 뭐 80%, 70%가 대학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좀 능력치가 떨어지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 뭐 능력치는 뭐 공부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학업적인 그런 시험 같은 건 잘 못 봐서 좋은 대학을 못 갔지만 또 다른 능력이 좋으신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한국 평균 정도 된다. 이러면 1점이고요. 2점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 입시에서 탑 1% 안에 들어보신 분들. 그래서 뭐 의대를 들어갔다든지 뭐 카이스트 서울대 뭐 등등. 한국 대기업 경력 10년 이상 있다. 이러면은 좀 전문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이 대기업도 뭐 삼성전자 정도나 아니면 이렇게 좀 진짜 전문적인 일을 하신 엔지니어 분들. 예, 이제 뭐, 단순 그런 사무직은 이제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가 있다. 이 정도 되시면은 아주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점을 받으실 분은 글로벌 탑 0.1% 역량. 아주 막 그냥 탑에 있는 사람, 그 분야에서 아예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분들 3점이고요. 러그는 제가 이번에 이름을 바꿀까 하다가, 예, 그대로 럭이라고 뒀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 럭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럭키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뀐 게요. 이 럭은 커리지, 약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용기. 그러니까 저는 그 용기를 액션으로 보거든요. 이 사람이 액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고민만 많이 하고 액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이 있으면 1점. 액션이 있는데 막 즉시 있어. 바로바로 막 이 사람은 나타나. 플러스 인자강,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도 있죠. 멘탈이 엄청 센 거야. 그리고 액션도 막 즉시 하고 이런 사람들은 2점. 그리고 3점은 정말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노력을 하시는 사람들이 대운을 터뜨리더라고요. 예, 요 3점. 그 다음 잉글리시 보겠습니다. 잉글리시는 한국 평균인데 입시에서 대학을 가시는 분들 아까 똑같죠? 어빌리티. 요 정도 평균 뭐 수능 공부하니까 그리고 한국은 또 영어 공부 많이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다 1점은 된다. 그리고 이제 2점은 완전 네이티브 2점이고요. 3점 안 됩니다. 2점. 그리고 완전 네이티브처럼 들려도 우리가 듣기에는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사실상 이제 초중고를 다니지 않고 잘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 컬처까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3점이 될 수 없는 거죠. 네이티브가. 그래서 이제 컬처 네이티브가 돼야 3점이다 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마이너스 1점도 항목을 마련했는데 어빌리티 중에 나는 백수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한 1, 2년 놀았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뭐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뭐 취직이 안 돼서 놀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그냥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1년 정도 쉬었다. 뭐 여행 다녔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럭에 여기 저는 액션을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점에 보면 약간 여러분 의아할 수도 있는데 플랜이 있으면 왜 마이너스 1점이에요? 플랜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 5년간의 1000건 이상의 상담 결과 나온 게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사람일수록 나올 확률이 떨어집니다. 플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플랜만 있는 거죠. 액션이 없는 거지. 근데 보통 플랜을 거창하게 짜는 사람들이 액션이 없어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플랜만 거창하고 액션이 없다는 게 굉장히 이건 마이너스.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항상 계획만 하고 정작 실행은 못하는, 예, 그래서 결국 못 나오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미국 이민은 엄청난 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단하시고. 예, 근데 그러게 이제 모든 게 막 무섭고 두렵고 이러신 분들은 못하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지. 예, 그래서 이 플랜이 있다라고 들으면 저는 1점 깝니다. 안 되겠구만. 잉글리시는 한국 평균 입시인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예 뭐 진행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점 까야죠.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못하지 않아도 이제 성격 자체가 너무 극강으로 소심해서 대화를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1점을 까고요.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3점, 4점, 6점, 8점 이게 진짜 적용이 되는가 이걸 한번 봐야겠죠. 자, 스말레 법칙의 예시와 전략 이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20년 경력의 A씨는 주지원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곧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요 타임에서 이 사람의 스말레 스코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 S 스테이터스 0점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돈을 삼성전자 20년 다니면은 한 2억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1점 줬어요. 그 다음에 어빌리티는 대기업에서 20년 있으면은 이분은 굉장히 높은 거죠. 전문성이 2점. 그 다음에 럭은 일단은 의지는 있었잖아요. 액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잖아. 지원을 했으니까 이거는 1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어는 1점 해서 합하면 5점이죠. 제가 아까 뭐랬어요? 미국 취업이 가려면 6점을 맞아야 된단 말이죠. 이분은 5점이니까 안 된 거야. 그래서 안 된 걸 깨닫고 이분이 이제 뭘 하려고 해요?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죠. 그럼 5점에서 영주권 받아버리면 8점이 되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NIW를 준비하고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취업 시도 및 성공을 했다. 그럼 요 미국 취업 시도 및 성공한 포인트에서 이분의 스말레 스코어는 이렇게 되죠. 3점, 그죠? 영주권 땄으니까 1점, 2점에 요 럭의 그 커리지, 용기가 이제 좀 더 늘어난 거예요. 2점으로. 그죠? 왜냐면 이 시점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이제 안 되는 걸 본인이 계속 밀고 나왔기 때문에 한 1점 더 줘야 돼. 그죠? 그래서 총 9점이 됐죠. 9점이 되니까 어떻게 돼? 온 가족을 데리고 정착을 했다. 그죠? 8점 이상이면 정착하는. 두 번째, 아버지가 잘 나가는 의사인 B씨는 한국에서부터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고 백수 생활을 하다가 부모의 성향에 못 이겨 미국 유학을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원정 출산으로 이미 시민권자였다. 그럼 이 시점에서 3점, 2점, 이제 백수 생활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예, 그 다음에 지로 1, 해서 5점이죠. 그러니까 안 된 거지. 그죠? 졸업 후 취업을 희망했지만 결국 그는 돌아갔다. 그죠? 5점인 상태에서 돌아갔죠? 안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 삶의 환멸을 느끼고 엄청난 결심을 한 후에 다시 미국에 왔고 이제 계속 백수 상태니까 돈을 못 버니까 부모님의 생활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다. 근데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냥 와도 되죠. 그리고 결국 미국에서 버티다가 6개월 만에 취직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3점, 2점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엄청난 결심을 한 거죠. 커리지가 1점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운을 터뜨린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1점을 더 추가해서 6점을 하니까 취직이 되더라. 신기하지 않나요? 네, 세 번째, 평범한 인서울 4년제 공대 재학생의 C씨는 미국 유학 후에 글로벌 기업 취직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학교 성적도 좋고 다 좋으나 부모님의 유학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은 0.0점 아무것도 없죠. 부모님도 돈이 없으니까 머니 0이죠. 어빌리티는 1점이죠. 이제 그냥 4년제 공대니까. 럭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좌절에 빠졌으니까. 커리지가 없는 거야. 그냥 부모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에 빠진 거지. 그리고 이제 영어는 1점. 그래서 2점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 랜딩도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후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해 5년간 열심히 일하여 5천만 원 정도를 만들고 즉시 유학 준비에 돌입했다. 주경 야독을 하며 엄청난 의지를 보여줬다. 모자란 금액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미국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점. 그죠? 1점 올라갔죠? 스테이터스 F1을 받았잖아. 그리고 머니는 이제 본인이 1억 5천만 원 벌었죠. 준비됐죠. 2년 동안 2억 정도. 1점. 어빌리티 1점. 근데 여기서 이 럭을 어떻게 터뜨리는지 보세요. 주경야도로 하면서 엄청난 의지를 보여줬죠.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이게 유학 준비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하면서 토플 GRE 만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점을 주죠. 그래서 처음 6점이 됐고 석사 졸업 후에 미국에 취직했다. 왜냐면 6점이니까. 예, 또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 출신 D씨는 부모가 사업에 실패해 유학에 공부를 접었다.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한국 기업을 다니던 중 유학을 다시 결심해서 즉시 정보를 찾기 시작. 최소한의 유학 자금을 준비. 가장 저렴한 텍사스 학교 석사 합격. 그죠? 그러니까 5점 했죠? 5점을 땄으니까 미국에 나올 수 있었죠. 그다음에 석사 과정 중에 미국에 취직하기 위해서 석사 과정 학업과 구직 활동을 병행하여 결국 취직에 성공. 성공한 시점에 보면 돌이켜보면 7점이란 말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H 비자 받고 미국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 10만 불을 꽤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한다. 그러니까 머니가 올라갔죠. 10만 불이면 2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터스도 H1 비자로 올라갔으니까 또 2점이 됐죠. 그러니까 계속 점수를 올리는 거야, 이 사람이. 올리다 결국 10점이 되니까 영주권을 받고 완전히 정착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코어 계속 올라갑니다. 마지막 이런 것도 이 사람 이제 박사 케이스인데 한국 지방대 학석사를 마치고 무난하게 풀펀딩으로 미국 박사 입학한 이씨. 이런 경우는 시작이 너무 좋죠. 왜냐면 풀펀딩이면 이미 머니도 충족이 되고 합격 받는 순간, 통보를 받는 순간 이게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입학해서 미국에 랜딩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박사 과정 중에 논문 성과를 내서 박사 말년에 NIW 영주권을 접수에 승인받았다. 그러면 영주권 땄으니까 이게 3점 돼버리니까 7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취직이 가능하죠. 이후에 미국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되었고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럼 미국이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는 순간 머니도 올라가고 어빌리티도 올라가죠. 경력을 쌓으면 능력이 올라가니까. 결국 정착하게 되었다. 이게 제가 괜히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만든 게 아니고요. 가만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얘기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의 스코어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막 정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대충 느낌이 이제 이런 상태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대략적으로 보이고 또 그 예측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유학 이민 시도의 지형 변화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이랑 제가 2020년 5년 전에 이 시멀 법칙을 만들었을 때랑 그 이후랑 유학 시도의 변화를 볼게요. 2020년을 기점으로 나눠놨습니다. 2020년 이전에 유학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클래스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퍼 클래스, 미들 클래스, 로어 클래스인데 이제 상류층, 뭐 하류층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자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어퍼 클래스가 몇 프로까지 어퍼 클래스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한민국 한 상위 1%? 2, 3%까지?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소득이 높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고, 이제 미들 클래스는 엄청 많고, 이제 로우 클래스는 흔히 말하는 뭐 흑수저 뭐 이런 거 되겠죠. 2020년에 이전에 유학 시도를 보면은 어퍼 클래스는 미들 클래스는 비슷했어요. 일단 어퍼 클래스는 거의 다 무조건 가는데, 절대적으로 쪽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어퍼 클래스는 무조건 유학을 가요. 뭐 재벌 가든 뭐든 뭐, 일단은 유학을 가잖아? 다 미국에서 사기 받지, 한국에서 무슨 연세대 이런 데 다니는 사람 많이 없죠. 근데 미들 클래스는 엄청나게 많은 풀 중에서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 가는 거죠. 그 풀 중에서 공부를 아주 잘한다든지 아니면 또 부모가 몰빵해가지고 이렇게 막 좀 밀어줘가지고 겨우겨우 혼자 유학 나온다든지 그게 가능했죠. 그때도. 로우 클래스는 진짜 좀 많진 않은 게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로우 클래스면은 에듀케이션을 받는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이미 서울대 애들도 입학학생들 보면은 서울 강남 출신이 뭐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30-40%인가? 전국에서 오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부모의 재력이 학력까지도 이제 가를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2020년 이후에 유학 시도를 보면은 미드 클래스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리고 로어 케이스는 거의 뭐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놨죠. 둘 다 줄었습니다. 근데 어퍼 클래스는 그대로야.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두 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그 통계를 보면은 최근 2, 3년 동안 그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수가 줄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시죠? 돈 때문이죠. 지금 이제 미국 학비가 너무 비싸고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맞으면서 이제 아예 1년에 1억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됐어요.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좀 좋은 학교 한 학기 학비가 2만 불이거든요. 진짜 비싸면 3만 불도 넘어요. 한 학기 학비만. 그러면 평균 잡아서 2만 5천 불 잡고 두 학기면 5만 불에 생활비 있어야 되잖아요. 집세랑. 한 7만 불 잡으면은 곱하기 1,400을 하면 딱 1억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에버리지가 1년에 1억 드는 세상이 된 거예요. 유학을 가려면. 그래서 아까 저 스말레 법칙이 나오죠. 1억도. 그러면 이건 유학 시도고 이민 시도를 볼게요. 이민 시도는 유학이 좀 다르죠. 그 이전에는 어퍼 클래스는 이민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민할 필요가 없지. 그냥 자기가 원할 때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굳이 뭐 내가 미국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자산가들이나 기업가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죠?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뭐 여기 나올 필요는 없죠. 그 돈이 아주 많으면은 뭐 어디든 살아도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어퍼 클래스에서 이민을 나오는 숫자가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가 많았죠. 미드 클래스나 로어 클래스에서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답이 없고, 이제 부동산 폭등 막 이래가지고, 그 이전에 집을 살 수가 없다. 아파트 값이 막 계속 올라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 집을 살 수가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미국 가자. 그 이후로 이제 지형 변화를 보면은, 이민 시도가 로어 클래스는 이제 확 줄었습니다. 이것도 점선으로 표시했죠. 대신에 어퍼가 더 많아졌어요.
어퍼 클래스가 많아지고 미드 클래스는 비슷해요. 좀 로우 클래스들은 좀 더 적게 오고 이거는 이제 아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로우 클래스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퍼 클래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이전에는 안 오다가 갑자기 이민 시도가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금 문제, 상속 문제도 있고요. 한국에 최근에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이유나 그런 사건들이 그런 피로감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게 그럼 앞으로는 자산이나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에 나오기가 더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스말레에서 머니를 위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와, 난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나는 앞으로는 못 가겠네? 그분들은 지금 더 나오셔야죠.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그리고 요 지형 변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 뉴 노멀이 1,400원이 됐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 두 번째가 이제 심하게 왜곡된 한국 교육. 이것 때문에도 많이 나와요. 의대 열풍. 의대를 못 가면은 유학. 이게 공식이 돼버린 거. 의대를 못 가면 공대가 아니고 의대를 못 갈 바에 유학을 가겠다. 특히 이제 어퍼 레벨에서의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국에서는 답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조기 영어.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되고 이런 강박이 때문에 심하게 왜곡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어퍼 클래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보 접근성이 올라갔죠. 막 유튜브도 나오고 요즘에 뭐 AI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NIW 영주권 등이 2020년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떤 대기업이건 NIW는 다 생각하는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예, 한국에 특히 뭐 삼성전자, LG,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옵니다. 아시겠죠? 여기 올라가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조용히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깨어났죠. 예, 그 중심에 글로벌 공대인 저희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깨우쳐 드렸죠. 여기까지 수정 스미머 법칙인 스말레 법칙 스말레 법칙 요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